네, 방금 소개받은 윤수영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키움 투자자산운용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내외 귀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 회사의 비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좀 지루했을 것 같아서 시작은 여자 누드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마네가 그리는 올랭피아라는 그림입니다. 올랭피아는 이 여자 이름이고요. 이 여자는 창녀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팔등신 미모가 아닙니다. 완벽한 비너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부끄러운 기색 없이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근대의 문을 연 그림으로다가 알려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 전까지 모든 여성의 누드화는 팔등신 미인, 완벽한 미의 조화를 갖춘 여자만 그렸고요. 그 다음에 항상 도덕적 관념이 되는 신화나 종교의 소재로만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마네가 그린 이 그림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투자의 제일 원칙을 바로 이거로 삼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저희 키움증권이 2004년에 처음 증권시장에 상장했을 적에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얘기했습니다. 중소형 증권회사의 가치는 PBR 0.7 정도면 적당하다고요.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뭐였습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정관념 속에 들어있는 대상을 본 것입니다. 저희는 투자의 첫 번째는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본다 하는 것은 어떻게 사진을 찍습니까? 저희는 그것은 수치화와 계량화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치화를 하고 계량화를 해야 되느냐? 수치화를 하고 계량화를 해야 정확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모습인지 퇴보하는 모습인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수치화를 해야만 상황이 변화할 때 회사가 또는 투자 대상이 얼마나 변화할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여러 투자 대상을 놓고 비교하거나 상품을 혼합할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투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계량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동일한 계량을 위하여 여러 가지 저희는 과학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역시 좀 계속 여자 나체가 나오는 그림만 보여드려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저기 뉴욕 모마에 걸려 있죠. 그 피카소의 아비뇽의 여인들입니다. 이 그림을 제시한 이유는 이 그림은 아까 마네의 그림이 근대의 문을 열은 그림인 것처럼 이 그림은 현대 미술의 문을 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두드러진 특징은 뭡니까? 첫 번째는 시각이 한 방향에서 본 모습이 아니라 여러 방향에서 본 모습을 갖다가 2차원 평면에 그냥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상의 소소한 묘사를 하지 않고 가장 특질적인 부분만 뽑아내서 극도로 단순한 형태로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카소가 사물을 단순화했던 스케치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 소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단순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피카소의 그림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었죠. 좀 더 단순한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모습입니다. 본질만을 추려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정보를 필터링한 겁니다. 저희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과거 사회에는 사실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서 투자들이 무진장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의 두 번째 요체를, 현대 사회에서의 두 번째 요체를, 정보를 수많은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정보를 추려내는 것, 그것을 저희는 신호와 소음을 구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호와 소음을 구별하는 것, 그 방법 역시도 단순히 가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필터링 방법을 과학적으로 구축해서 해나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철저히 계량화하고 또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음과 신호를 구분하는 것, 이것을 과학적 투자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투자의 첫 번째 사례로서 지금 여러분이 보이고 계시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운영한 지 6개월이 된 키움 장기 코어 밸류 펀드입니다. 현재 시장을 한 8% 정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의 투자 환경은 무진장 어렵습니다. 13인의 아이가 도로로 질주하오. 기름 막다른 골목이 적당하오. 제1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제3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리오. 저는 이 유명한 이상의 시가 지금의 투자 환경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투자는 막다른 골목에 맞췄습니다. 왜요? 아까 여러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금리라는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왜 무섭습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 계속적으로 남유럽 금융위기, 저축은행 사태, 미국의 출구 전략, 최근에 유가 폭락, 끊임없이 중국의 경창설, 저희는 정말 투자하기에 무서운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막다른 골목에 몰렸고 무서우니까 도로를 질주하지 말까요? 저희는 이것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렇게 무서울 때일수록 철저하게 계산된 게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니저블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과학적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서운 이유는 큰 손실이 날까 무서운 겁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상관계수가 낮은 다지 투자 대상으로다가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투자 대상에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라는 답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투자하려고 보면은 투자 대상이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펀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지만 펀드 간의 코릴레이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입니다. 결국 펀드는 많지만 투자 대상은 많지만 상호관계가 코릴레이션이 연결이 돼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 대상을 확장해요.
폭넓은 투자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투자 대상을 개발하는 것을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주요한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해외 투자, 대체 투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종류의 ETF, 이런 것으로 계속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투자 대상을 다양화하고 시장의 니드에 부응하는 투자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 꼭 거창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저희가 연초에 출시한 키움 단기 국공채 펀드의 설정액입니다. 이 펀드는 아주 단순한 이론, 시중에 부동자금은 많으나 MF 금리는 너무 낮다라는 단순한 가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펀드는 아마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첫 번째 1조 원 펀드가 될 정도로 크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단순하지만 투자자의 니드를 충족하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이러한 시장의 니드에 충실히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부동산 투자, 특히 해외 부동산 투자의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원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적 역량을 가진 자산운용사로다가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세프의 상품도 다양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업으로서의 키움 투자 자산운용은 어떤 회사가 될 것인가? 키움 투자 자산운용은 국민의 재산 형성과 노후 대책을 책임지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해외 진출에 앞장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금융 혁신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학적 투자를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의 측면에서는 과학적 투자가 옳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의 운명에 대해서는 미신을 믿는 편입니다. 저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성공을 한마음으로 빌어주신다면 키움 투자 자산운용의 앞날에는 대운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